최근 라스베가스의 한 주택가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떨어진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 정부에서 UFO와 외계인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미군과 정부에서는 과거에 미확인 비행 물체들에 관해서 조사하던 기관과 프로젝트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미군의 기밀사항이었던 블루북 프로젝트입니다. 1952년 미 정부와 공군에서는 비밀리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블루북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창설 배경과 그 내용은 바로 미 전역에서 제보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였던 만큼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들이 적 세력의 정찰기 등일 수도 있었기에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북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 프로젝트의 전신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사인과 프로젝트 그루지입니다. 첫 프로젝트였던 사인 프로젝트는 1947년 후반 당시 미 공군 물자사령부의 수장이었던 네이선 트위닝 장군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1948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 사인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보고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실제로 외계 존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들은 보고를 받은 호이트 반덴버그 장군에 의해서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인해 거의 다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8년 중반부터 프로젝트 그루지로 계승되어 다시금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한 조사와 보고를 꾸준히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 그루지는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면 기상 관측 풍선이나 재래식 항공기 혹은 유성 같은 자연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조사와는 거리가 너무 멀며 오히려 정부에서 외계 가설을 강하게 부정했기에 여러 음모를 생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 그루지가 엎어지고 난 뒤에 해체된 프로젝트 그루지를 대체할 프로젝트 블루북이 1952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의 창설을 제안한 것은 찰스 카벨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미 공군의 정보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이후 1956년에는 CIA의 부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성이었던 윌리엄 갈랜드 장군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이 윌리엄 장군 본인은 스스로가 UFO를 봤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은 것은 에드워드 러펠트 공군 대위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러펠트 대위가 바로 공식적으로 UFO, 즉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1952년 워싱턴에 나타났던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의 편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1952년 7월 19일부터 다음 날인 7월 20일까지 당시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레이더에 탐지된 알 수 없는 물체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물체들은 공항, 공군 기지 등을 지나서 백악관까지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해당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고 증언합니다. 블루북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러펠트 대위 역시 사건 당시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26일과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이 물체들의 정체에 대해 불안해졌던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러펠트 대위와 통화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러펠트는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 기상 문제로 인해 레이더가 오작동했다고 말하며 트루먼 대통령을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러펠트 본인이
트루먼과 통화했을 때는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만나보거나 혹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아직 들어보기도 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에서도 나중에 공식적인 발표 현장에서 러펠트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명했던 대로 기상현상에 의한 레이더의 오작동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블루북 프로젝트를 떠난 러펠트 대위는 1956년 UFO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서는 또 입장을 바꿔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군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러펠트 대위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던 시절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약 3,200여 건의 제보들이 보고되었으며 그중 20% 정도가 유의미한 UFO 사례로 결정되었습니다. 러펠트가 블루북의 책임자를 떠난 이후부터는 블루북 프로젝트의 방향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UFO들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나 분석보다는 아예 UFO는 허구다 라는 분위기로 흐르게 되었는데요. 러펠트의 이후 책임자를 맡은 하딘 대위는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하딘 대위가 책임자로 있던 동안에는 UFO에 관한 유의미한 사례들이 단 1% 비율로 떨어졌는데 이는 러펠트가 책임자로 있던 때의 20%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딘 이후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조지 그레고리는 하딘보다도 훨씬 더 UFO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결과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56년 그레고리가 책임자로 있던 시절에는 복잡한 보고서보다 이런 간단한 종이가 사용됐습니다. 날짜와 목격된 지역 그리고 목격한 내용 등이 간략화되고 결과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항목별로 나눠놨습니다. 특히 이 결과 부분의 항목은 정말 대충 정리되어 있었는데 12개의 항목 중 절반이 넘는 항목이 풍선, 비행기, 기상현상, 평가 보류 등이었으며 알 수 없음이란 항목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1958년 로버트 프렌드 중령이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는 하딘과 그레고리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상 UFO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해버린 프로젝트를 뒤집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학적 기술 고문을 맡고 있었던 앨런 하이넥이라는 과학자는 로버트에게 이전 시절 평가된 항목들에 대해 재평가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1960년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UFO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한 민간 단체에 의해 프로젝트 팀이 증거 은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블루북 프로젝트 팀원을 늘려주고 예산을 확대해주는 등의 방안을 적용했으며 로버트 역시 그동안의 자료를 갱신하고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중령은 1963년 프로젝트를 떠납니다. 그는 이 블루북 프로젝트가 사실상 쓸모가 없으며 혹시나 대중의 항의를 받게 되더라도 해산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헥터 퀸타닐라 소령이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 역시 이전 책임자들이었던 하딘과 그레고리와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헥터가 책임자로 있던 동안에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UFO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감추는 데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UFO 연구가였던 제임스 맥도널드는 헥터가 책임자의 자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그가 이끄는 프로젝트의 팀이 오히려 제보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례로는 1965년에 미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UFO들이 보고됐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달걀 모양이나 다이아몬드 모양의 밝게 빛나는 물체들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클라호마 순찰대는 공군 전투기들이 이 밝게 빛나는 물체들 몇 개를 추적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물체들은 속도가 무척이나 빨랐으며 단 몇 초 만에 고도를 엄청나게 상승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캔자스주에 살고 있던 한 아마추어 천문학자 역시도 자신의 레이더 장비를 통해서 고도 6000피트에서 9000피트 사이에 떠있던 알 수 없는 물체들이 탐지됐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헥터가 책임지던 당시 블루북 팀은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은 미확인 비행물체나 외계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특히 목성이나 혹은 베텔기우스 등을 보고서 다른 물체로 착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 한 천문학자가 목성과 베텔기우스는 해당 시기에는 그 지역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66년에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경찰관이었던 데일 스파우어는 동료와 함께 도로를 순찰하다가 하늘 위에 밝게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해당 물체는 둥그런 디스크 모양으로 생겼으며 빛은 물체의 밑면에서 밝게 뻗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체를 추격했으며 다른 관할 지역의 차량들도 추격전에 참여합니다. 데일 스파우어는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그림까지 그려서 물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요.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들까지 이것을 목격했기에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헥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합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들이 야간에 근무하느라 피로에 지쳐서 달이나 혹은 금성을 잘못 보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벌인 것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발표는 엄청난 조롱을 받게 되었으며 추격전에 참여하고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경찰들 역시 이 결론에 대해 강렬하게 반감을 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군사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한 이 청문회에서 공군은 UFO 목격 사건들에 대해 처음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훈련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군의 이런 결과 발표에 대해서 UFO 조사 민간단체인 니켑에서는 해당 목격 사례들이 보고될 당시에는 어떠한 비행 훈련도 이뤄진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거기다 이런 목격 사례들이 보고된 지역에 공군 장교들이 찾아가 지역 주민들과 면담하며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폭로가 담긴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UFO를 목격했던 경찰관들도 청문회에 참석해서 고도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본 것은 달이나 다른 별 등으로 착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블루북 프로젝트 팀들이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제보된 사례들 중에 약 95%가 전부 외계에서 온 미확인 물체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니켑은 크게 비판을 가했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정보 은폐 혐의로 미국 정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커져가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어서 헥터 퀸타닐라 소령의 팀을 끝으로 블루북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해산을 발표합니다. 1969년 12월 17일에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민간단체 니켑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블루북 프로젝트 팀이 해체된 것은 1969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1970년 1월달까지도 블루북 팀이 내부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폭로였습니다. 공군 관계자가 이런저런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공식적 해산 이후에도 팀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3년 미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례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UFO나 미확인 물체들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조직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ATIP라고 불리는 비공식적 비밀 UFO 연구기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로부터 2,20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받았음이 알려집니다. 2023년 7월에는 공군 장교이자 미 정보부 요원이던 데이비드 그러쉬가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정부가 UFO의 잔해와 외계인의 사체를 회수해서 비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끌려는 거짓말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후 전 공군 우주사령부 수석과학자 짐 쉘, 전 국방부 정보부 직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멜론 등 총 6명의 관계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과연 미 정부는 1950년대부터 진짜로 뭔가 숨기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블루북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